나는 수현. 요즘 몇 달째 서울 강남의 광고회사에서 일에 파묻혀 살고 있다. 오전 9시에 시작된 하루는 새벽 2시에 끝나는 경우도 많았고, 회의와 마감, 그리고 끝없는 피드백 속에서 나는 점점 사람들과 멀어져 갔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메시지 몇 개로 끝나고, 제대로 대화한 기억도 가물가물했다. 그런 나에게 고등학교 시절 단짝이었던 윤정이가 불쑥 전화를 걸어왔다. 야, 너 이번 주말에 시간 안 나? 우리 집에 와,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놀자. 그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가벼웠다. 윤정은 늘 활달했고, 나는 조용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다. 글쎄, 나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쉬려 했는데. 수현아, 제발. 우리 마지막으로 제대로 본 게 몇 년 전이야? 옛날처럼 영화도 보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민재도 와 있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민재. 윤정의 사촌 오빠. 고등학교 때 그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나는 그 사람만 보면 괜히 말이 꼬이고 얼굴이 달아오르곤 했다. 윤정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지만 내 일기장에는 그의 이름이 종종 등장했었다. 그가 지금 윤정의 집에 있다는 말에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금요일 저녁, 나는 신사동의 한 조용한 골목에 있는 윤정의 집 앞에 섰다. 집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문을 열자 향긋한 감귤향과 함께 포근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윤정은 나를 껴안으며 반가움의 탄성을 질렀다. 드디어 왔네. 너 진짜 안 올까 봐 걱정했어. 어휴, 너의 끈질김 덕분이지. 짐을 내려놓고 익숙한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였다.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30대 초반, 단정한 셔츠에 회색 니트 베스트를 입은 모습. 눈빛은 여전히 깊었고 미소는 따뜻했다. 오랜만이다, 수현. 응. 정말 오랜만이네. 그와 마주 앉았을 때 내 손은 무의식 중에 치마 끝단을 만지고 있었다. 오늘 나는 크림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플리츠 롱스커트를 입었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를 걸었다. 윤정이 여성스럽게 입고 와 라며 웃으며 말했던 게 떠올랐다. 영화는 리빙룸에서 보게 되었고 우리는 셋이 나란히 앉았다. 조명이 꺼지고 TV의 푸른빛만 방 안을 비췄다. 따뜻한 담요가 세 사람을 덮고 있었지만 내 옆에 앉은 민재의 팔이 살짝 내 팔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민재가 조용히 손을 뻗어 내 손등에 닿았을 때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다. 그의 손은 조심스럽고 따뜻했고 내가 피하지 않자 손가락이 내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접촉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영화 속의 대사는 희미하게 들렸고 내 시선은 어느 순간 TV가 아니라 그의 손끝에 머물러 있었다. 윤정은 어느새 영화 중간에 잠이 들었고 나는 모른 척했다. 그런데 민재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향하더니 살짝 문을 열고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망설임과 용기 사이를 오가는 듯했고 그는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소파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갔다. 방 안은 달빛이 희미하게 창문으로 들어와 있었고 푸른빛이 그의 어깨에 닿아 은은한 윤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수현아, 사실 오늘 너 올 거란 얘기 듣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됐어. 예전부터 계속 궁금했거든. 넌 나한테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민재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방 안의 침묵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말보다 많은 걸 전달하는 듯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나는 몸을 맡겼다. 어떤 욕망도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은근하고 절제된 긴장감이 가득했다. 그는 내 블라우스 위의 리본을 살짝 매만지며 속삭였다. 너는 늘 조용하지만 항상 눈에 띄었어. 내 눈엔 그랬어. 그 말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나는 입을 떼었지만 말보다 먼저 나온 건 떨리는 숨결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음의 결을 맞추는 경험을 했다.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 가까웠던 거리.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건 단지 스킨십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의 마찰과 해방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유난히 일찍 눈을 떴다. 방 안은 고요했고 희미한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어 있었다. 머리맡에 놓인 작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아직 어제의 여운을 품고 있었다. 입술은 살짝 부어 있었고 볼은 이상하리만큼 발그레했다. 나는 살며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천천히 화장대를 열어 얇은 립틴트와 선크림을 발랐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침 식사는 윤정이 준비해 둔 따뜻한 미역국과 고등어구이, 김치, 계란말이. 전형적인 가정식 한상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반가움과 정성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이미 주방에 나와 있었고 회색 반팔 티셔츠에 무릎까지 오는 면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수수하지만 깔끔한 차림이었고 맨발에 실내 슬리퍼를 신은 모습이 묘하게 편안하고 매력적이었다. 잘 잤어? 그는 커피잔을 손에 든 채 물었다. 응, 너는? 나도. 이상하게 깊게 잠들었던 것 같아. 그의 눈빛에는 말 못한 기억이 묻어 있었고 나도 똑같이 그 감정을 품고 있었다. 식사 후 윤정은 갑자기 외출하자고 제안했다. 강릉 커피거리 가보자. 요즘 핫하잖아. 갑자기? 날씨도 좋은데 뭐 바닷바람 쐬면 기분도 전환되고 좋지. 결국 우리는 셋이 함께 차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 탁 트인 하늘과 멀리 보이는 동해. 나는 흰색 블라우스에 민소매 니트를 겹쳐 입고 플레어 진청 스커트에 베이지색 로퍼를 신었다. 손목에는 얇은 금장 시계를 잡고 가죽 미니백을 어깨에 살짝 걸쳤다. 민재는 그 차림을 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오늘 예쁘네. 그 말에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내 말 진짜 드물다. 도착한 커피거리에서는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윤정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고 나와 민재는 조용히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그는 작은 베이지색 크로스백을 맨 나를 슬쩍 쳐다보며 말했다. 너 그런 백 잘 어울려. 원래 소녀스러운 스타일이었나? 몰라. 너 아비라서 그런가 봐. 내가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지만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다. 우리는 바다를 마주한 벤치에 앉았고 그 순간 민재가 내 신발끈이 느슨해진 걸 보고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묶어주었다. 그 동작 하나가 너무 정중하고 부드러워서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이런 건 아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색하네.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근데 좋았어.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윤정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이어폰을 꽂았고 나와 민재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이 천천히 내 손 위에 닿을 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 따뜻한 온기와 조심스러운 접촉은 어젯밤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 밤이 깊어가고 다시 윤정의 집으로 돌아왔다. 윤정은 피곤했는지 바로 샤워 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고 얼마 후 민재가 다가왔다. 그는 회색 파자마 상의에 긴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 잔의 생강차가 들려 있었다. 자기 전에 이거 마시면 잘 잔다더라. 나는 그 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고마워.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수현아. 오늘 내 손 잡고 싶었어.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이번엔 내가 먼저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유난히 일찍 눈을 떴다. 방 안은 고요했고 희미한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어 있었다. 머리맡에 놓인 작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아직 어제의 여운을 품고 있었다. 입술은 살짝 부어 있었고 볼은 이상하리만큼 발그레했다. 나는 살며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천천히 화장대를 열어 얇은 립틴트와 선크림을 발랐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침 식사는 윤정이 준비해 둔 따뜻한 미역국과 고등어구이, 김치, 계란말이. 전형적인 가정식 한상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반가움과 정성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이미 주방에 나와 있었고 회색 반팔 티셔츠에 무릎까지 오는 면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수수하지만 깔끔한 차림이었고 맨발에 실내 슬리퍼를 신은 모습이 묘하게 편안하고 매력적이었다. 잘 잤어? 그는 커피잔을 손에 든 채 물었다. 응, 너는? 나도. 이상하게 깊게 잠들었던 것 같아. 그의 눈빛에는 말 못한 기억이 묻어 있었고 나도 똑같이 그 감정을 품고 있었다. 식사 후 윤정은 갑자기 외출하자고 제안했다. 강릉 커피거리 가보자. 요즘 핫하잖아. 갑자기? 날씨도 좋은데 뭐 바닷바람 쐬면 기분도 전환되고 좋지. 결국 우리는 셋이 함께 차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 탁 트인 하늘과 멀리 보이는 동해. 나는 흰색 블라우스에 민소매 니트를 겹쳐 입고 플레어 진청 스커트에 베이지색 로퍼를 신었다. 손목에는 얇은 금장 시계를 잡고 가죽 미니백을 어깨에 살짝 걸쳤다. 민재는 그 차림을 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오늘 예쁘네. 그 말에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내 말 진짜 드물다. 도착한 커피거리에서는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윤정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고 나와 민재는 조용히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그는 작은 베이지색 크로스백을 맨 나를 슬쩍 쳐다보며 말했다. 너 그런 백 잘 어울려. 원래 소녀스러운 스타일이었나? 몰라. 너 아비라서 그런가 봐. 내가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지만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다. 우리는 바다를 마주한 벤치에 앉았고 그 순간 민재가 내 신발끈이 느슨해진 걸 보고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묶어주었다. 그 동작 하나가 너무 정중하고 부드러워서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이런 건 아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색하네.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근데 좋았어.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윤정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이어폰을 꽂았고 나와 민재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이 천천히 내 손 위에 닿을 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 따뜻한 온기와 조심스러운 접촉은 어젯밤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 밤이 깊어가고 다시 윤정의 집으로 돌아왔다. 윤정은 피곤했는지 바로 샤워 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고 얼마 후 민재가 다가왔다. 그는 회색 파자마 상의에 긴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 잔의 생강차가 들려 있었다. 자기 전에 이거 마시면 잘 잔다더라. 나는 그 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고마워.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수현아. 오늘 내 손 잡고 싶었어.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이번엔 내가 먼저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 일 없던 척 웃는 연습을 하면서도 어젯밤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손, 그의 말, 그의 눈빛. 단 한 번의 발등 키스였지만 그건 내 모든 감각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오늘은 계획대로라면 모두 함께 외출할 예정이었다. 윤정은 미리 예약해둔 인사동의 전통찻집으로 가자며 신나 있었다. 나는 고민 끝에 흰색 버선 깃이 있는 블라우스에 푸른 비대 단아한 개량 한복 원피스를 입었다. 허리에는 얇은 곤색 매듭끈을 묶었고 발에는 아이보리색 뮬 스타일의 구두. 작은 손거울과 립밤, 전통 자수 클러치를 가방에 넣으며 거울 속의 나에게 속삭였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는 날처럼. 찻집은 오래된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다. 겉은 조용하지만 내부는 젊은 감각으로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고 우리 자리에는 창호지가 부드럽게 햇빛을 받아 은은히 빛났다. 민재는 나의 한복 차림을 보며 몇 초간 말이 없었다. 와, 진짜, 너. 이런 스타일도 너무 잘 어울린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고맙지만 너무 빤히 보지 마, 민망하잖아. 미안. 근데 계속 보고 싶어서 그래. 그의 말 한마디, 음절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파고들었다. 윤정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재는 내 반대편에 앉은 자리에서 살짝 몸을 숙였다. 수현아. 그 낮은 목소리는 너무 가까웠고 숨결이 내 귀에 닿을 만큼 아찔했다. 혹시 오늘 밤 너랑 둘이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도망치고 싶지도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밤이 되어 윤정이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자 나는 마음이 긴장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분 뒤 민재가 조용히 내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검은색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백차가 담긴 찻잔 2개. 조용히 마실래? 그냥 이야기만 좀 하고 싶어. 그 목소리에는 애절함과 절제가 섞여 있었다. 우리는 다시 그 중정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담요를 꺼내 그를 덮어주었고 그는 그 손길에 미소 지었다. 오늘 내가 입었던 옷. 진짜 아름다웠어. 그리고 너도. 나는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물었다. 너 정말 나를 좋아해?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목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천천히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 짧은 키스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그냥 호감이 아니라 진심이야. 근데 내가 조심스러운 건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고 싶어서.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이 내 허벅지 위에 살짝 얹었고 천천히 나를 감싸 안았다. 모든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정중했다. 욕망보다는 진심, 불안보다는 확신. 그는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 향기 좋다. 이런 머릿결 느낌도. 나는 민재의 셔츠 단추를 한 개 풀어주며 속삭였다. 나도. 너랑 이렇게 있는 게 좋아. 하지만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고 담요를 다시 당겨 몸을 가렸다. 잠시 후 윤정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깨어 있어? 민재가 재빠르게 대답했다. 나야. 그냥. 잠 안 와서 바람 좀 쐬고 있었어.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목소리를 가라앉혔다. 나도. 그냥 잠이 안 와서. 윤정은 의심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우리 사이에는 다시 경계가 생긴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민재는 내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우리 너무 조심해야겠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나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나도.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어딘가 이상하게 조용했다. 윤정은 평소처럼 수다스럽지 않았고 식탁에서는 간간히 컵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어젯밤의 긴장감이 아직도 목덜미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들킬까 두려웠고 동시에 모든 걸 들키고 싶기도 했다. 민재는 식사 중에도 내 쪽을 거의 보지 않았지만 조심스러운 시선이 간간히 내 손끝에 머물다 사라지곤 했다. 점심 무렵 윤정은 전화를 받더니 급한 일이 생겼다며 집을 나섰다. 수현아, 민재 오빠랑 같이 좀 쉬고 있어. 나 금방 갔다 올게.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내 마음은 갑작스레 뛰기 시작했다. 우리는 단둘이 남게 되었다. 조용한 집, 낮의 햇살, 그리고 마주보는 거실 소파. 민재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근데 수현아,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괜찮을까?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지금 너무 겁나. 윤정이 알게 되면? 그는 내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아무 일 없던 척할 순 없잖아. 어제 널 안고 있을 때 나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동시에 너무 잔인하게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작은 테이블로 향했다. 그 위엔 내가 어제 벗어두었던 작은 클러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 넣어 둔 머리핀을 꺼내며 말했다. 이거 윤정이 고등학교 때 생일 선물로 준 거야. 그땐 매일같이 머리에 꽂고 다녔는데 지금은 잘 못 쓰겠더라. 뭔가 그 시절이 너무 순수해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뒤로 다가왔다. 넌 여전히 순수해. 하지만 순수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는 천천히 내 머리카락을 쓸어올려 머리핀을 꽂아주었다. 그 손길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서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거울에 비친 나의 눈동자에 지금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슬픔과 기쁨,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바람.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서로를 마주 보았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나는 그 품에 안겼다. 그의 셔츠 단추 사이로 느껴지는 체온, 내 심장의 고동이 일치하듯 울렸다. 그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한 번만. 지금 이 순간을 진짜로 느껴보자. 아무 계산 없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머리를 묻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서로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완전히 껴안았다. 의미 없는 몸의 접촉이 아니었다. 옷 위로 스치는 손끝, 입술이 아닌 이마에 닿는 입맞춤. 그리고 무엇보다 눈을 감고 손을 꼭 잡고 나눈 침묵. 그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약속이었고 이 관계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게 했다. 그러나 문득 들려온 현관 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긴장했다. 윤정이 돌아온 것이다. 우리는 마치 잘못한 아이들처럼 너무 급하게 서로 떨어졌다. 나는 소파에, 그는 주방으로 향했고 숨을 고르며 아무 일 없던 척했다. 윤정은 현관에서 밝게 인사를 건넸다. 나왔어. 밥은 먹었어?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그냥 간단히 라면 끓였어. 그녀가 웃으며 내 옆에 앉을 때 나는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눈치 빠른 윤정의 시선이 내 손목에 머물렀다. 거기엔 민재가 준 은색 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다.